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크립토 시장 뉴스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으실 거예요. 어제까지 90%였던 확률이 오늘 아침엔 70%로 뚝 떨어지고 이게 대체 무슨 신호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지난 3일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뜨겁게 돌아다닌 이야기 2개, 비탈릭의 프라이버시 철학과 미국 클래리티 액트 최신 동향, 이 둘을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 실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안정, 이 두 축이 지금 크립토 세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최신 사실만 가지고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용어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비탈릭 부테린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2월 18일에 그가 트위터에 올린 문장 하나, 프라이버시 포 더 윅, 트랜스페런시 포 더 파워풀. 약한 개인에게는 프라이버시를, 강한 권력자에게는 투명성을. 이게 왜 중요한지 보시죠. 개인은 감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데 정부나 큰 기관들은 국민한테 모든 걸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강력한 주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비탈릭이 이란을 예로 들었어요. 더 디지털 아이언 커튼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국가가 통신과 금융, 소셜 미디어를 전부 통제하면 개인의 저항이나 선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디지털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나쁜 나라 욕하기가 아닙니다. 기술과 권력이 합쳐지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감시는 권력을 영원히 만든다. 이게 비탈릭이 한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AI와 자동화된 전쟁, 그리고 총체적인 감시가 결합되면 정권이 극소수 인원만으로도 국민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연합 규모일이라는 개념인데 한 명이 만 명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투자자 여러분한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그냥 돈벌이 도구가 아니라 이런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을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코인 가격만 보면 안 돼요. 같은 날 비탈릭이 또 한 가지 극찬한 게 있습니다. 플래시보츠의 네트워크 익명화 프로젝트 Excited to see this라고 직접 말했죠. 플래시보츠는 이더리움에서 거래를 보호하면서 사용자 정보를 최소화하는 인프라예요. DOS 공격도 막고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둘 다 해결한다는 거죠. 여기서 DOS란 공격자가 서버에 엄청난 양의 가짜 트래픽을 한꺼번에 보내서 정상 사용자들이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플래시보츠는 이걸 막으면서도 익명성을 유지해줍니다. 비탈릭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네트워크 익명화가 모든 프라이버시 기술에 누락된 마지막 조각이라고요. 지금까지 거래 내용은 숨길 수 있었는데 네트워크 단계에서 누가 보냈는지까지 완벽하게 감추는 건 어려웠거든요.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합니다. 리퀴티 프로토콜의 볼드라는 스테이블 코인. 비탈릭이 이걸 이더리움의 자유달러라고 칭찬하며 지지했어요. 볼드는 이더리움을 100% 담보로 하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중앙기관 없이 작동한다는 뜻이죠. 프라이버시 풀즈 같은 도구와 결합하면 자율적인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탈릭은 Appreciate Your Work라고 직접 답글까지 달았지요. 이게 소버린 인터넷을 실현할 핵심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소버린 인터넷이 뭘까요? 소버린 인터넷은 국가별로 분리되고 통제되는 인터넷을 말합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감시가 강화되는 시대일수록 이런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젝트가 더 많이 주목받을 거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가치입니다. 가격 변동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 기술이 지키려는 가치, 개인의 자율성과 권력 균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게 더 튼튼한 투자 기반이 될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클래리티 액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개인 자유의 핵심이라면 규제는 시장 안정의 기반이죠. 클래리티 액트가 뭐냐면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안입니다. 이 코인이 주식처럼 규제받는지 원자재처럼 규제받는지 정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부분이 애매했어요. SEC는 증권이라고 하고 CFTC는 상품이라고 하고 서로 싸우기만 했거든요. 클래리티 액트는 이 불확실성을 법으로 깔끔하게 끝내겠다는 겁니다. 시장엔 엄청난 의미가 있죠. 법안은 2025년 7월에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계속 지연됐죠. 그러다가 2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나섰거든요. 백악관이 리플, 코인베이스, 그리고 은행 대표들을 불러서 스테이블 코인 수익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요. 2월 19일에 세 번째 미팅이 열렸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명확한 길이 보인다고 발언했죠. 그는 행정부가 매일 미팅하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어요. 크립토 친화적 정치인인 버니 모레노는 4월까지 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직후
폴리마켓 확률이 9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 오후 기준 71에서 72%로 조정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행 로비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막아야죠. 그래서 협상이 복잡해진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도 있어요. 백악관이 타협을 촉구하며 3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고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말하라고 포럼에서 크립토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CME가 5월 29일부터 24시간 7일 크립토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이죠. 법이 통과되면 기관 자금이 쏟아지면서 시장 구조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연되면 불확실성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통과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여전히 강합니다. 70%라는 숫자도 낮은 게 아니거든요. 과반을 훨씬 넘는 확률이니까요. 이제 두 주제를 연결해 볼게요. 비탈릭의 프라이버시 철학은 클래리티 액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규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명확성을 준다면 개인과 시장과 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균형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은행 로비가 강해지면 디파이 혁신이 위축될 위험도 있어요. 탈중앙화 금융이 성장하려면 규제가 명확하되 과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이 줄타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몇 가지 투자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4월 데드라인을 주목하시고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젝트들, 볼드나 플래시보츠 기반 앱들을 보세요.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함께 체크하세요. 시장은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만 기술과 법의 구조가 명확해지는 순간 진짜 기회가 열립니다. 가격만 쫓지 마시고 큰 흐름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지난 3일 동안 가장 뜨거웠던 두 가지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비탈릭의 프라이버시 철학과 클래리티 액트의 최신 동향, 이 둘이 만나는 중요한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혼란한 세상에 투자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경제적 마인드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늘 존중합니다.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